자, 고려가 10세기, 11세기에 이제 다원적 천하관을 가지고 황제국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는 고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동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이때는 다원적 천하관이 유행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맨 처음 소개할 나라는 대하라는 나라입니다. 대하?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서하, 이건 좀 들어보셨죠? 서쪽에 있는 하,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자, 이 나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탕구트족이 거란 서쪽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대하, 큰 대자, 여름하자 써서 대하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송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송나라 사람들이 대하? 야, 무슨 대냐? 그래서 대하하지 말고 우리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하라고 부를 거야. 해가지고 서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대하라는데 왜 대하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무슨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대하라는 말과 서하라는 말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송과 대립하던 탕구투족이 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란에 접근을 합니다. 거란은 송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란의 칭신, 납공, 뭐냐면 신하를 칭하고 공물을 바치는 이런 관계를 맺어요. 거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송과 대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송에서도 언제까지나 이 탕구투족과 싸울 수만은 없다 해서 탕구투족과 또 책봉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송이 탕구투족의 지도자를 서평왕이라고 해서 책봉을 하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책봉을 받은 탕구투족이 송에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송이 오히려 탕구투족에게 세패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송이 돈 주고 책봉할 수 있는 권한을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탕구투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란에서 갑자기 이 탕구투족의 지도자를 하구광으로 책봉을 해요. 송의 책봉만 받으면 안 되지 해서 자기들도 책봉을 해서 탕구투족은 송, 거란 두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때요? 송과 거란의 이 대립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 몫을 챙겼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고려는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탕구투족은 그 점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운 대하는 송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상당히 오래 가요. 1044년까지 가는데 이 전쟁의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가 송나라의 신예, 신하의 예를 계속한다. 다시 얘기해서 송과 책봉 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대하가 송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한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송은 대하에 보내는 세패를 증액한다. 그래서 해마다 은 5만 양,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기로 해요. 마찬가지예요. 대하를 건국하기 전에 세패를 주면서 책봉의 권한을 산 것, 이것을 더 강화한 겁니다. 송은 돈 주고 자기가 상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산 거죠. 송하고 대하가 이런 협정을 벌이는 걸 보고 거란이 개입해요. 거란이 개입해서 야, 니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송의 세패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원래 전현해맹 이후에 송은 거란에 계속 세패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이걸 10만씩 증액을 해서 비단이 20만 필에서 30만 필로 은이 10만 양에서 20만 양으로 증액이 돼요. 이 세 나라의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가 재밌죠? 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송나라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자, 대하에서 송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층신하지 않을 거야. 이 싸움 전이에요. 우리 층신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니들하고 대등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송나라에 부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습니다. 이 재상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거란은 대하를 신하로 삼았는데 우리가 대하를 신하로 삼지 못한다면 거란이 천하의 무적이 된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거란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죠. 송이 있고 대하가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있으면 대하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송과 거란이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대하가 송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 송과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은 극구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사신을 맞아들이지 않고 끝내 대하를 신하로 삼았다는 건데, 신하로 삼은 방법은 뭐냐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 허락을 받아내는 거죠. 자, 송은 돈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거란에도 돈 주고 대하에도 돈 주고 이래 가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킨 겁니다.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중국은 주변 국가의 책봉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산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때 그 대하의 역할이 마치 고려의 역할처럼 거란과 송 사이의 균형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란이 있고 송이 있을 때 동쪽에서는 고려가, 서쪽에서는 대하가 균형추의 역할을 하면서 11세기 100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러면 좀 더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걸 텐데, 이때 대하도 나라 안에서는 칭제 건원을 합니다. 거란과 송의 책봉을 받았지만, 외 왕이지만 안에서는 칭제 건원을 했다. 두 번째,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 우리 월남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옛날 한무제 때 중국에 멸망됩니다. 고조선이 멸망될 때 이 베트남에 있었던 남비엣 왕조가 멸망을 해요. 우리는 한나라 세력을 고구려 때 몰아내고 독자적인 발전을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데 그로부터 거의 1000년 정도가 걸려서 939년에 가서야 응호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 응호왕조는 바로 인접해 있는 5대 10국 가운데 10국 가운데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960년에 딘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딘 왕조가 칭제 건원을 해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웁니다. 그때 그 연호가 타이빈, 태평이라는 연호예요. 그리고 대대로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송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이 베트남을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트남은 송으로부터 책봉은 계속 받지만 나라 안에서는 계속해서 칭제하면서, 황제를 칭하면서 연호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서하의 칭제 건원, 베트남의 칭제 건원. 자, 이것뿐 아니에요. 일본은 계속해서 천황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인 천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고립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독립된 천하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호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호탄이라는 나라는 저쪽 둔왕 쪽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호탄의 국왕이 둔왕 벽화로 남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벽화, 이게 둔왕 벽화 제98굴이라고 하는 99번째 굴에 있는 벽화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한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조대보 우전국 대성 대명 천자라고 써서 호탄 국왕이 천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렇게 10세기, 11세기, 900년대부터 1000년대까지 요 200년 동안은
거란과 송이 서로 분열 대립하는 가운데 다원적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자기가 천자다. 내가 독자적인 천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도 그 대열에 동참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다원적 천하관은 그 당시 국제 정세의 산물이고 그 국제 정세를 활용하면서 고려도 다원적 천하관을 가질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고려 다원적 천하관의 국제적인 성격까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근대 시대에 주변 강대국에게 사대를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 지금은 강대국에게 사대하면 안 됩니다. 근대 이후에 국가 간의 관계는 대등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 대등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전근대에는 모든 사물이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상하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럴 때 나보다 더 강한 나라, 큰 나라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의 산물로 사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의 일을 평가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